원 때도 감독 제작진이 엄청나게 공부해서 만드는 게 티가 났잖아요. 2도 역시 학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게 티가 나죠. 실제로 쓰는 전문적인 용어들이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저는 깜짝 놀란 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재미하고 감동을 주었던 애니메이션, 특히 많은 심리학도 상담학도들에게 대단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작품이기도 하는데요. 전작 첫 번째 작품이죠. 인사이드 아웃 1편 2015년도 작품이기 때문에 까먹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등장인물은 기쁨이, 슬픔이, 버럭이, 까칠이, 소심이 5 감정을 갖고 있는 캐릭터가 등장을 하고요. 라일리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죠. 그때 갑자기 슬픔이가 자꾸 실수를 하고 어떤 상황을 자꾸 망쳐버리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슬픔이가 굉장히 보는 이로 하여금 답답하고 얄미운 그런 느낌을 주는데, 영화 속에서 주는 메시지는 기쁨만 중요한 게 아니고 슬픔도 굉장히 중요하다. 슬픔을 느껴야 할 때 라일리가 이사를 가서 슬퍼해야 될 상황에 슬퍼하지 않고 기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우울감이 오고 힘들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슬픔도 중요하고 버럭도 중요하고 까칠, 소심, 이 모든 감정이 정말 중요한 감정들이다 라는 깊은 메시지를 주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원은 진짜 명작이었죠. 감동적인 장면도 많았고, 빙봉 기억나시죠? 빙봉? 빙봉이 네. 웃음도 주고 정말 울었어. 네. 빙봉 사라질 때. 빙봉 사라질 때 안 울었으면 진짜 인간 아닌 어릴 적 추억들 이런 네. 것들이 나를 이렇게 밀어주는, 넌 더 성장해야 돼 이러면서 빙봉이 탁 밀어주면서 조이가 이렇게 날아가는 장면. 웃으면서 막 사라지는데 네. 막 진짜 눈물이 울컥.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잖아요. 사실 2를. 그 흘러갈 시간만큼 라일리가 사춘기 소녀가 되었다. 영화상으로는 13살, 미국 나이로는 한 중2 정도. 여전히 하키를 좋아하는 소녀고, 우리가 원에서 본 그 라일리의 성격 굉장히 긍정적이고 진취적이면서도 뭐 어느 정도는 평범한 성격으로 여전히 잘 지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영화가 시작을 해요. 근데 라일리가 이제 사춘기를 겪게 되면서 이제 많은 변화와 갈등을 겪게 되는데, 그게 이 영화의 중심 스토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사춘기를 겪다 보니까 라일리가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갑자기 이제 막 내면 그 세계의 인부들이 막 쳐들어와서 여기 이제 재건축해야 된다는 식으로 컨트롤 타워를 막 때려부시면서 막. 그래서 막 이제 기존에 있던 감정들은 뭐야 했는데 거기 새로운 캐릭터들이 쫙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컨트롤 패널들도 쫙 바뀌고, 그때 나타난 이제 새로운 감정 캐릭터들이 기존의 5개의 감정들과 대립을 하게 되고 갈등을 겪게 되고, 그 내면의 상황과 또 라일리가 이제 하키 캠프에 가서 겪게 되는 상황이 맞물려서 중심 이야기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배경에서 라일리가 과연 어떤 변화, 어떤 성장을 하게 될까, 또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또 얼마나 재밌게 묘사했을까, 이런 것들이 이 영화의 어떤 매력 포인트, 또 이제 보러 가게 될 수밖에 없는 지점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스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안 보신 분들은 당부를 드립니다. 스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1편을 다시 보고 왔는데 라일리가 11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2년밖에 안 지난 1편에. 거예요? 영화상으로는 2년 지난 거네요? 우리는 9년 기다렸는데? 그러니까 1편에서는 분명히 가족섬이 되게 컸단 말이야. 2편에서는 우정섬이 굉장히 커져 있어. 와, 맞아. 그게 시작할 너무- 때 나오죠. 우정섬이 굉장히 크고 가족섬은 진짜 정말 조그매, 코딱지만 해. 그런 거 보면서 사춘기 시절에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우선순위 같은 것들이 변화가 생긴다는 거를 영화적으로 정말 재밌게 표현했어요. 네, 사춘기를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또래 관계를 중심에 둔다. 가장 사춘기를 정의하는 말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잘 드러났던 것 같아요. 사춘기가 되면 아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그 중간 단계에서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렇죠.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라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게 되잖아요. 거기에 새로 등장한 감정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뭐 더 많은 감정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추려서 사춘기를 나타내는 핵심적인 어떤 감정들을 4개로 추가를 시켰는데, 보면서 되게 잘 골랐다. 어떻게 저렇게 기가 막히게 골랐을까? 자아가 생겨나죠. 자아가 갑자기 생겨나는 장면이 있어요. 네. 막 어떤 형체로 해서 나타나는 그런 장면, 그리고 기억의 구슬을 저장고로 보내면 기억들이 막 쌓여서 신념을 만들어내요. 신념이 뿌리가 돼서 자아라는 나무를 만들어낸다라는 개인적 신념이라고 자막에서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는지, 내가 뭐를 하고 싶어 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개인적 신념으로 구성이 돼서 그것들이 모이면 자아라는 튼튼한 나무가 만들어진다. 근데 이 어려운 개념을 쉽게 그림으로 보여주니까 진짜 너무 좋았어요. 컨트롤 타워를 기쁨이가 주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친구의 컨트롤 타워를 보니까 또 다른 감정이 또 주도를 하는 거야. 또 엄마의 컨트롤 타워를 보니까 엄마의 컨트롤 타워는 슬픔이가 주도를.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의 컨트롤 타워.
아이의 컨트롤 타워. 네. 어떤 감정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가. 그리고 그 컨트롤 타워를 이제 인부들이 와서 막 다 때려 부시잖아요. 근데 그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고 가버리는 장면도 되게 재밌었어요. 거기가 감정의 영역들이 있는 곳인데 때려 부신 그 시멘트, 콘크리트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 있고 막 청소도 않고 먼지도 쌓여 있고 이런 채로 나가버리는데 네. 그래서 사춘기라는 게 그렇구나. 맞아. 마치 정돈되지 않고 정말 맞아. 모든 감정이 다 그냥 막 뒤죽박죽되고 엉망인 거야. 맞아요. 그렇네요. 그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원 때도 감독 제작진이 엄청나게 공부해서 만든 게 티가 났잖아요. 2도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게 티가 나죠. 그래서 실제로 쓰는 전문적인 용어들이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저는 깜짝 놀란 게 구라니 패거리가 걔네들을 몰아내잖아요. 한번 그냥 다 내쫓잖아요. 그러니까 빌런이야, 빌런. 네, 완전. 처음엔 빌런이었죠. 그러니까 그 내쫓았을 때 걔네들을 유리병에 이렇게 가두잖아요. 근데 거기 딱 가둬서 어두컴컴한 무의식 공간인가? 아무튼 그런 데 떨어지잖아요. 그때 그 소심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리프레션 상태야 라고, 리프레션이야 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건 디나이얼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억압과 부인이라는 거를 다 썼어요. 한 30초 사이에 그 소심이 입으로 다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공부했다는 걸 티내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이거 억압과 부인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정신분석 배울 때 꼭 배우는 개념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와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용어들을 저렇게 또 쓸 수 있구나. 사춘기가 되면서 불안이 올라오니까 자기의 주요 감정들, 중요한 감정들을 이렇게 밑으로 억압시킨 거예요. 나는 그런 감정을 경험하지 않고 있다고 부인하고. 이런 것들이 그 장면에서 통째로 드러났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놀랐어요. 한마디 덧붙이자면 이제 억압과 억제의 차이가 있습니다. 억압은 이렇게 해야지, 이거를 통제해야지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어떤 불안으로 인해서 억압이 되는 거예요. 억제는 자기가 의식적으로 하는 것을 억제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게끔 영화적으로 풀어준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걸 되게 강조했어요. 강조하면서 말을 했거든요. 그 소심이가. 그래서 진짜 이거는 학문적으로 쓸만한 교보제다. 분명히 기쁨이는 굉장히 좋은 감정, 기쁨이라는 감정이 좋은 감정으로 여겨졌었는데 감정이 붕붕 떠 있다 보니까 스스로 컨트롤을 못하게 되는 그런 장면도 나오거든요. 수업할 때 기쁨이가 건드려가지고 막 친구들하고 캐득캐득 막 웃다가 혼나기도 하고, 하키 시합을 할 때 무한 긍정으로 난 잘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 잘할 수 있어라는 것보다 오히려 나는 부족해 라는 불안을 가지고 갔을 때 오히려 골을 더 잘 넣는 장면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기쁜 감정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신중하게 어느 정도의 긴장감을 가지고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우리가 성과를 얻게 되는 것들이 있다. 인사이드 아웃 2에서 가장 비중 있는 인물이 불안이잖아요. 네. 불안이라는 없던 감정이 갑자기 확 생겨버렸고 그 불안의 폭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데 사춘기 때 겪는 그런 불안들이 진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정말 그 성장할 수 있는 많은 도움을 준다. 어떤 목표를 가기 위해서 나의 어떤 불안이 실수를 줄여주고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실수들이 있는데 자기 검열을 하는 부분이 있었을 때 나를 제대로 볼 수 있겠죠. 거기서 불안이가 처음에 등장하자마자 하는 게 이거 내가 할게, 내가 해볼게 이러면서 막 이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이걸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그래서 계획을 하잖아요. 대비를 하고. 사실은 아무 불안함이 없다면 세상 태평한 사람은 계획도 안 짤 거고 전혀 대비도 안 돼 있을 거고 이럴 거잖아요. 그런 기능이 있겠구나, 불안에. 이런 거를 새삼 되게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다가올 일에 대한 대비와 예상, 네. 마음의 준비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불안이 너무 과도했을 때 벌어지는 일도 볼 수 있었어요. 불안이가 나중에 직원들을 막 시키잖아요. 일을 막 시키잖아요. 잠 못 자게. 생길 수 있는 모든 실수들을 다 찾아내게 만드는 네. 그런 장면. 그러니까 그 라일리가 결국 잠을 못 자죠. 잠을 잘 수가 없고 불안이 너무 진짜 과도하게 되면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초조하고 어쩔 줄 몰라 하다 보니까 본연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게 되고 모든 걸 다 억압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정신적으로도 많이 우울해지고 소극적이 되고. 심지어 이제 영화 속에서는 라일리가 약간 공황 패닉 상태에 빠지잖아요. 음. 너무 불안이 세지니까. 근데 실제로 지금 막 청소년들이 불안 때문에 청소년 우울증도 굉장히 많아졌고 자해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래서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만큼 지금 청소년기의 불안이라는 키워드가 전 세계적으로 되게 중요한 이슈고 어른들이나 이제 전문가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불안이 정말 너무 강했을 때 공황장애가 온 것처럼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오지만 기쁨이가 그런 심한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죠. 이 부분도 굉장히 의아했어요. 처음에는 나는 부족해라는 신념을 이제 부셔버리고 나는 좋은 사람이라는 신념을 다시 갈아 꼈죠. 그랬는데 안 들어가는 거야, 이 신념이. 그래서 이 장면에서 왜 안 들어가지? 나는 좋은 사람이야 라는 게 왜 안 들어가지? 그랬는데
계속해서 이제 그 사춘기라는 그 시기는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고 그 자아를 통해서 현재 진행형의 자아를 계속 만들어가는 시기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 맞아요. 이게 계속 변하잖아요. 나무 모양이 실시간으로 계속 변하잖아요. 그게 막 안 좋은 게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인 상태다.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 라는 메시지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있는 그대로 변화하고 있는 나 자신을 좀 받아들이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것이 아니었을까.